갈 수도 먹을 수도 없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다? 뭘 테이크아웃 하냐고? 햄버거? 커피? 아니, 주꾸미. 2022 서천 주꾸미 드라이브스루 특별 판매.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매주 금토일 서천 마량포구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살아있는 주꾸미를 테이크아웃 할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 청양리 칠갑산 주변으로 피어났던 흰 진달래는 무분별한 채취로 인해 사라져가는 자생화 중 하나인데요.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흰 진달래 복원을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지난달 30일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는 청양군 칠갑산 도립공원에서 흰 진달래 식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구소 내에서 증식시킨 흰 진달래 2,000본을 공원 광장 앞과 최익현 동산 주변 등 여러 장소에 나눠 심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도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은 이번 식재 행사는 사라져가는 소중한 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위기에 처한 자생식물을 복원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복원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혁신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다목적 광장의 중간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다목적 광장의 설계 용역 중간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의 용역 수행기관인 경인엔지니어링은 다목적 광장의 기본 설계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설계안에는 행사와 다목적 활동을 위해 광장 중앙으로 도민 마당과 잔디광장을 조성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충남도는 중간보고회에서의 의견과 사업 대상지 주변 여건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최종 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후 8월 공사에 착공해 내년 하반기에 다목적 광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인재 유출 등 지역대학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대학 살리기에 나섭니다. 지난달 16일 대전시는 지역대학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달 30일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내외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및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지자체와 대학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와 지역대학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통한 지역의 선순환을 기대한다며 토론회에서 구체화된 의견 중 가능한 내용은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여성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인재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대전시의 성평등 지수는 경제 활동이나 복지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 지수가 유독 낮았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후보자 추천에 활용해 왔습니다.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후 여성 참여 비율이 40% 이상인 위원회가 2019년 대비 4.4% 상승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 참여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도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를 집중 발굴하며 여성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항항에서 인근에 정박된 바지선 때문에 물길이 막혀 어민들이 생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50m가량의 배가 물길을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상반된 입장이 나왔습니다. 바지선 업체 측은 바지선이 움직이면서 배가 다니기 쉬워졌다며 오히려 바지선에 고마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토사 퇴적 문제, 과연 누가 주범일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항항은 지난 2019년 정부 지원금 430억 원으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준공 당시부터 불편의 목소리가 하나둘 제기되어 왔는데요. 지난달 21일 인근에 정박된 바지선 때문에 토사가 쌓여 물길이 막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것이 이제 뚝이나 다름없잖아요. 물길을 막아버리니까 이 토사가 쌓여가지고 이 항로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에 서천군청이 문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바지선 업체 측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제보자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지선이랑 문제가 없는 거고 오히려 바지선은 움직이면서 배가 왔다 갔다 하기 더 오히려 수월하게 해주지 물길을 막는다거나 뭐 하는 건 없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데 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지선 업체 측은 200에서 300m 정도의 물길을 50m가량의 배가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류 쪽에 쌓여야 되는데 하류 쪽은 더 깊고 여러 가지 전화기를 봤을 때에는 바지선으로 오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상반된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문제는 준설 작업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준설 작업을 해도 토사가 많아서 그대로 또 바로 들어온다며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토사 퇴적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현재 장항읍 신무량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설 작업 또한 군산청에서 맡고 있는데요. 군산청은 신무량장의 경우 지난 10월 준설 작업을 마쳤다고 전했지만 불과 5개월 만에 어업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의 토사가 다시 쌓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준설 작업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루어진다며 현재 올해 준설 작업을 위한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며 발주하고 착공하면 5월쯤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어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곳, 과연 진정으로 어민들을 위한 곳이 맞는지 문제 해결을 위한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충남 서천군 한산면 주민들의 오랜 열망과 성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산읍성 남문 상량식이 진행되면서 한산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한산읍성 남문 복원이 본격화됐기 때문인데요. 반가운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모인 주민들, 제가 그 현장 속으로 다녀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한산 주민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 드디어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상량식을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노방래 서천군수는 상량식에 이르기까지 어려웠던 만큼 이날 행사에 더 뜻깊은 마음을 축사로 전했습니다. 한산읍성은 조선시대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축성된 석성으로 읍성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 훼손됐습니다. 이에 서천군은 지난 2018년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산읍성 남문과 성적 등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한산읍성 남문 복원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과정들이 있었고요. 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과정이나 아까 어떤 때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기도 하는 적지 않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충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보류와 문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논의되는 등 여러 차례 한산면 주민들의 아쉬움을 샀는데요. 이후 서천군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복원 설계 시작 이후 약 1년 만인 2020년 7월 17일 한산읍성 남문 복원에 대한 현상 변경 심의가 최종 통과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그동안 중지됐던 복원 사업에 속도를 내 지난달 31일 마침내 한산읍성 남문 상량식을 개최했습니다. 군청 해당 부서 관계자는 한산읍성 복원이 어렵게 여기까지 온 만큼 이번 상량식은 아주 뜻깊은 행사라고 감회를 전했습니다. 한산면 주민들 또한 오랜 수건이었던 한산읍성의 상량에 기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너무 좋죠. 한산면 주민으로서 진짜 두말할 수 없이 좋고
오랫동안 여기가 방치돼 있어갖고 너무 지저분했는데 이렇게 참 멋있게 해서 이제 상랑시까지 하니까 완전히 다 이제 정리된다, 완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최종식 한산면 이장단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상량식을 통해 현실화된 한산읍성의 완공에 대해 기대감 또한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한산성 이 남문을 성립하는데 고생들이 많았어요. 그래 앞으로도 저쪽도 서문, 동문도 이렇게 개발을 한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다 완성되면 뭐 문화로는 손색 없는 한산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산읍성은 올해 12월 남문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시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한산읍성의 모습에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SBN 뉴스 이지원입니다. 노방래 서천군수는 직접 사업 현장에 찾아가 군민들과 소통에 나섰습니다. 노 군수는 현장에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합의점을 찾아가며 현장 체감의 전략 목표인 통하는 신뢰 행정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보도에 고성은 기자입니다. 노방래 서천군수가 지난달 29일부터 31일 2022년 제1차 정책동행 현장 체감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는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1차 정책동행 현장 체감은 노 군수를 비롯한 해당 부서장들과 관련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29일 노 군수는 2022년 제1차 현장 체감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수산식품 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그리고 춘장대 해수욕장의 해양체험파크와 카이트 보딩센터 건립사업 현장들을 다녀왔습니다. 이어 서천해양탐방로 조성사업 현장과 신서친화력 특별지원산업 현장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30일 노 군수는 지역 내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서천 북악 누룽지 사업단과 청일항 사업단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뒤이어 농어촌 마을 단위를 위한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현장과 한산읍성 서북치성 보수정비 사업 현장도 점검했습니다. 노 군수는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 현장에서 이번 1차 현장 체감의 사업들이 주민들이 살기 좋은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은 농어촌 주민들의 요금 경감 등을 위한 사업으로 LPG 소형 저장 탱크와 공급 배관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온 동네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특히 노령층으로 가니까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31일 노 군수는 배지표고 재배단지 조성사업 현장과 농어촌도로 207호 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끝으로 판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올해 1차 현장 체감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 군수는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하며 긴 행정 절차와 공사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사하다 불편이야 여간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아주시고 일단 우리 어머니들이랑 어른들이 이 공사 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위험하지 않게 조심도 하시고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각각의 사업은 올해 중순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모두 완공될 예정입니다. 서천군은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있어 국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내 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 그동안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는 예술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 환경이 열악했는데요. 장항읍의 예술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전문 복합센터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연장도 갖췄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서천군 내 지역 간의 문화 수용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서천군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 1리 218-4번지 일원에서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착공식은 노방래 서천군수, 기관 단체장을 비롯해 군민 70여 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센터는 서천군민의 문화활동 참여를 극대화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구축됩니다.
센터의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538제곱미터로 대공연장과 행사준비실 등 크고 작은 예술 공연과 행사, 전시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센터는 2019년 12월 충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확정돼 사업비 88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날 착공을 시작으로 준공은 내년 9월로 예상됩니다. 이 자리에서 노군수는 문화예술의 장으로서 새롭게 도약하는 장항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바뀌어지는 장항의 모습이 정말 문화예술회관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기벌포 복합문화센터 착공식은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그리고 착공 버튼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천구는 장항읍 주민의 다양한 예술 활동을 위한 첫 행보가 시작됨에 따라 장항읍의 생활문화 시대가 열릴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 최근 일본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연행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9일 충남 서천군 마서면 세장터 3.1운동 기념탑에서 3.1 만세운동 기념식이 개최됐는데요. 일본의 역사 왜곡 논란 속 3.1운동 기념식은 그 의미를 더 뜻깊게 했습니다. 현장에 이시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열사들의 숭고한 얼을 기린 이번 3.1운동 기념식. 최근 불거진 일본의 역사 왜곡 논란 속 그 의미가 더 뜻깊습니다. 지난달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 및 수정했습니다. 이에 강제동원 노동자 및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역사 왜곡이 아니냐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김성관 부군수는 이런 논란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마음을 담은 듯 100여 년 전 이 장소에 있었던 열사들의 만세운동을 설명했습니다. 1919년 3월 29일 당시 장날이었던 이곳 마산 새 장터에서도 만세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송기련님을 비롯한 14분의 열사 등이 앞장을 서셨고 2008년 이후 매년 3.1 만세운동 기념식을 개최했지만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의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이에 김방화 민예총 지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이 의미 있는 기념식을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내년에는 국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며 이날 기념식에는 김성관 서천부군수, 민예총 김방화 지부장 등 20여 명이 조촐하게 모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연사가 끝난 이후 김 부군수는 기념탑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선창했습니다. 뒤이어 참석한 인사들이 김 부군수를 따라 만세를 크게 외쳤습니다. 이처럼 행사는 간략하게 끝났지만 광복을 위해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서천에 자리 잡은 지 벌써 8년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원관에 대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SBN 뉴스는 양태호 사회가치실 ESG 팀장을 만나 자원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이시은 기자입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생소할 수도 있는 이 기관이 서천에 자리 잡은 지 벌써 8년째입니다. 하지만 자원관을 들으시면 전시 이외에 다른 단어를 떠올리기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에 취재진은 양태호 팀장을 만나 자원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먼저 양 팀장은 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을 보존하고 수집하며 이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전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유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 그리고 수집, 전시,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 자원의 보존과 해양생물 자원 그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존과 연구 등 국가기관으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원관이지만 서천군 내에 있는 기관으로서 서천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서천군에서도 같이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라는 어떤 목적 아래 해양바이오 산업들을 이 서천군에 집약을 하려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해양바이오 그 산업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외부의 연구기관인 유치를 할 수도 있고 이 서천군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지난달 22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장항공업고등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팀장은 앞선 협약을 언급하며 자원관 측이 서천의 여러 학교들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뿐 아니라 자원관의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비전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들과 같이 어떤 업무들을 할 수 있을까 하면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서 장항공업고등학교도 있고 서천여자정보고에도 최근에 이 지역 내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멘토링이라든가 현장 경험 실습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자원관이 보존과 수집, 연구와 전시 이외에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공동성장 때문이라는데요. 그러면서 자원관 임직원들은 서천과의 공동성장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는 중이라며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원관 임직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동반 성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자원관 임직원을 보시면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BN 뉴스 이시은입니다. 지난달 30일 노방래 서천군수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을 직접 건의했습니다. 노 군수는 서천청년마을 산기술학교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에게 옛 장항제련소 오염 정화토지 생태복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옛 장항제련소 오염 정화토지 생태복원 사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된 토지를 정화해 지역 발전에 활용하고자 구상되는 사업으로 20대 대선 당선인 충남지역 공약과 새정부 인수위원회 환경부 및 충남 현안 업무 보고에 반영하는 등 추진이 본격적으로 준비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서천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오염 토지로 지역 발전을 꾀한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을 희망하고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 갯벌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충남 서천군은 제9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진행하고 올해 첫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이후 각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관으로 복지, 환경, 교육, 주거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제9기 위원들은 같은 날 열린 올해 첫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부터 추진사항 심의 및 자문까지 서천군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그 필요성이 더 중요해진 대표협의체를 향해 노방래 군수는 지역사회 내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군 복지에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천군 자원봉사센터가 지난달 29일 청소년 반찬 나눔 한 끼 든든 건강 튼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천군 여성자원봉사회가 끼니를 조리하고 거점 캠프 상담가와 아동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대상 가정을 선정해 배달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영양결핍 우려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 40여 가정에 밑반찬이 전달됐고 이 반찬 나눔 활동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천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원 34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자재 자가제조 실습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농촌의 필수 과제가 되어버린 저탄소 농업기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저탄소 농업기술 교육과 직접 친환경 농자재인 아인산염을 만들어보는 실습 등에 참여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학비료나 질소질비료, 논물의 혐기성 미생물 등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농업 현장에서 저탄소 농업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서천경찰서가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발표했습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간 운영되고 기간이 종료되면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 희망에 한해서 결격 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입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학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입니다. 이어서 지역의 교육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 서천교육지원청은 차망력 지역연계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개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역과 고등학교, 대학교와 연계해 정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설합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 교육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과 원하는 대학 전공 과목도 미리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동교육 과정으로는 간호의 기초, 아동생활 지도, 프로그래밍, 체육 전공실기 기초로 총 4개의 강좌로 구성됐습니다. 지금까지의 MG에 앞으로의 MG를 더하면 무궁 무진! 금융이 디지털로 따뜻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환경에도 진심이니까 금융 그 이상으로 무궁무진! 기대하세요. MG가 만드는 더 새로운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